안녕하세요. 미국, 캐나다 주식 정보 전달해주는 제이슨입니다. 요즘 유가가 82달러를 돌파하면서 오일앤가스 섹터, 그러니까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정보를 종합해서 에너지주의 전망에 대한 제 의견을 한번 공유해보고자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왜 수년 동안 에너지 산업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이제는 규제 압박까지 받는 상태에서 이 섹터에 한 번쯤 관심을 기울여 볼 때가 아닌가 해서 이렇게 정보를 좀 종합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2030년에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급격하게 줄일 것이라고 합니다. 태양열과 풍력을 선두로 흔히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앞세워서 화석 연료를 대체하겠다는 소리인데요. 탄소 배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화석 연료의 예는 석탄,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등이 있죠. 실제로 유럽 연합과 같은 곳들이 사기업에게 기후변화 문제를 이유 삼아서 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라는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이런 것과는 또 별개로 수년 동안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의 약세와 기업들의 잘못된 경영으로 인해서 2014년부터 계속 베어마켓 트렌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물론 현재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2020년 3월 이후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든 기준인 9월 말에는 에너지 ETF 대표주자 엑셀리가 52달러를 기록했고 업로드한 기준인 10월 중반에는 벌써 10%가 오른 57달러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왜 2014년 이후에 오일앤가스 섹터에 이런 하락세가 계속된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는 이 그래프는 이 미국 원유의 생산량을 1980년도부터 2020년 말까지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원유의 생산량이 2010년쯤부터 이렇게 바닥을 찍고 급격하게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일 가스 산업의 하락세는 제재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석유 시추 기술 발달로 인해서 시추가 간편해진 이유, 그리고 기업들이 이윤이 적은 시추 프로젝트를 계속 이행하게 되다 보니까 원유의 과다한 생산과 맞물려서 에너지 섹터 전반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그래프는 텍사스산 원유의 가격인데요. 방금 전에 말한 이 원유의 생산량 증가 그리고 2008년 경제 공황을 이유로 7년간 원유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세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번에 원유 가격이 80불을 지금 82불을 뚫게 되고 에너지난이 지속되다 보니 다시 오일이 상승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오일앤가스 섹터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제 개인적인 예측을 한번 종합해 보았습니다. UN에 의하면 현재 세계 인구는 78억으로 2050년에는 무려 97억으로 자라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화석연료에 의지하는 개발도상국의 인구이며 이렇게 가파르게 자라는 인구의 에너지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생산량이 낮은 풍력이나 태양열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보다 투자 대비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반등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백신이 보급되고 전 세계적으로 락다운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리바운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 선이 세계 석유 공급량, 그리고 갈색은 소비량으로서 2020년 초중반 이후에 급격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무려 1800년부터 세계 주요 에너지원을 정리한 그래프인데요. 나무와 같은 바이오매스, 트레디셔널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을 사용하던 인구가 1800년도쯤에 석탄을 발견하면서 꾸준히 사용을 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현재 풍력, 태양열, 수력, 원자력과 같은 비화석 연료의 비율은 아직도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자,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인류 역사상 사용하던 에너지원을 갑자기 중단한 전례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인구수의 폭발적인 증가와 도시의 개발로 인해서 앞으로도 화석 연료의 중요성을 계속될 것으로 이게 비춰집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인류 역사상 사용하던 에너지원을 갑자기 중단한 전례는 없습니다.
인구수의 폭발적인 증가와 도시의 개발로 인해서 앞으로도 이 화석 연료의 중요성은 계속될 것으로 비춰집니다. 자, 2020년 기준 한국은 지금 원자력 29%, 석탄 35%, 가스, 천연가스 26%, 그리고 신재생 3.8% 이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앞으로의 화석 연료 사용은 빼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도 비효율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2021년 초 미국 텍사스에서는 기록적인 한파가 풍력 발전소와 일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 영향을 주면서 전력난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는데요. 텍사스는 풍력의 23%를 의존하는 주로서 재생에너지의 효율성 논란을 확산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열도 마찬가지로 숲을 깎아내는 면적과 유지 보수 등의 문제로 인해서 아직도 비교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율이 아직은 낮고 투자 대비 효율을 고려해야 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비현실적인 에너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석유 의존도 증가입니다.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서 석유 의존도는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적인 석유의 의존도는 어떻게 될까요? 블룸버그는 2030년 중반쯤 석유의 수요가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수요와 공급의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파란색 라인이 수요고 그 다음에 이 검은색 라인이 앞으로 시추에서 나오는 원유의 양인데 이렇게 공급과 이게 수요가 이렇게 격차가 계속 벌어질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론자들이 아무리 환경 보호를 외쳐도 화석연료의 사용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 선진국들이 무리한 탄소 중립 정책이 실행되면서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고 원유와 천연가스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현재 신재생 에너지의 비효율이 두각되고 있는 이때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 대응을 위해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말 반대로 석유 시추를 역대급으로 승인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오일앤가스 섹터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몇 년 동안 소외받던 이 에너지 섹터가 빛을 봄에 따라서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할까 하는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만약 오일가스 관련 산업에 관심이 있고 확신이 서는 분들이라면 간단하게 IXC와 같이 여러 회사들을 묶어 종합해서 이렇게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제 포지션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인데 저는 현재 캐나다 송유관 업체 ENB, 엠브리치와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및 유통업체 CNQ Canadian Natural Resources를 보유 중입니다. 지금 높은 배당과 회사의 안정적인 수익 그리고 성장률을 좀 고려해서 비교적 믿을 만한 회사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제 의견은 어느 정도에서 잠시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 장기적인 예측은 탄소 감소 정책으로 인해서 미움받던 이 회사들이 빛을 보는 턴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는 원자력에 관련된 토픽이나 인덱스 펀드를 이용한 간단한 투자 방법에 대해서 논해 볼까 하는데요. 자, 댓글로 피드백 남겨주시면 제가 읽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영상이라서 좀 어설픈 점이 많을 것인데요. 자, 다음 영상에서 뵙고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